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행정 업무는 보통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용도 복잡하게 여겨지는데요. 홍성군이 일상 곳곳에 스며든 AI를 행정 업무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AI를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한범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 캠퍼스 강의실, 각자 PC 앞에 앉아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은 홍성구청 직원들, 행정 업무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한 겁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온 64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교육은 지역대학인 청운대가 도맡았습니다. 체험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역량 높이는데 주역이 돼주시고 홍성군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뉴욕에 있으나 모든 정보와 자료와 빅데이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에서 벗어나 직접 해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책을 분석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이 마련됐습니다. 어려운 행정 용어와 법령이 뒤섞인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홍보 과정도 진행됐습니다.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이미지 자료와 영상 콘텐츠를 AI로 제작하는 실습입니다. 오늘 배운 걸 활용해가지고 도로명 주소 홍보나 영상 제작 이런 다양한 툴들이 많더라고요. 그 툴을 이용해서 좀 더 배우기 전에는 좀 막연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이 잡혔습니다. AI로 업무 속도와 효율을 높여 아낀 행정력을 주민들에게 집중하겠다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 기존의 관행적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AI를 활용한 행정을 하게 되면 행정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복잡한 것이 이제 쉽게 처리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빨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홍성군은 앞으로도 지역대학과 손잡고 맞춤형 AI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홍성군의 회도 19일 청운대학교에서 AI를 활용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홍성군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현안 분석과 정책 아이디어 도출 방안을 실습했습니다. 또 AI를 활용한 조례 비교와 예산 결산 심사 방법도 함께 익혔습니다. 홍성군 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현안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충남 천수만 해역에서 발생한 젓갈색 악취 물질은 이상조류 현상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는 20일 이번 현상은 영양 염류가 높은 환경에서 미세조류가 대량으로 증식 사멸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산시 보성면 창리해역에선 해수가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부나무 수문과 부잔교 인근에 집중된 대량의 부유물에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조사 결과 일조량 증가로 천수만 인근 담수호 4곳에 미세조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를 방류하면서 부유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모래를 살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양 환경 변화 상황을 지속 관찰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천안의 당국대병원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세의료원과의 기존 협의를 마무리하고 당국대병원과 함께 내포 어린이병원을 오는 2028년에 정상 개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포 어린이병원은 487억 원을 들여 소아 전용 응급실과 7개의 소아 진료실, 42개 입원 병상을 갖춘 특화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나섰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이번 사업의 최초 제안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지사는 지역 건설 업체와 건설 자재 업체 등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해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태안 서산 우선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태안안성 민자 고속도로는 태안과 서산 등 도내 5개 시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까지 왕복 4차로로 길이는 94.6km입니다. 충남도는 오늘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를 대비할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교보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손질하려 하자 교육 현장의 수장들이 일제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연동해 교부금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전해집니다.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개편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미애 세종시 교육감 역시 단층제 구조와 높은 영유아 비율로 인한 교원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내국세 연동률 20.79%가 유지돼야만 미래교육 수요와 질적 재고를 감당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충남교육청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부금 축소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의장 선출 과정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20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도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론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 청원이 기각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위원회에는 당진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김선호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날 김 의장은 민주당 의장 후보 결정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역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자신이 배제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 왜 제가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기각 결정이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동력이 돼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다시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9일 아산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내 B씨에게 연락 후 거주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추가 범행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1회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가 오는 9월 4일 개막합니다. 홍성군 남당항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11월 8일까지 이어지며 제철을 맞은 대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을철 대표 먹거리인 대하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미네랄과 키토산 등이 풍부합니다. 축제장에선 연예인 축하 공연과 맨손 대하 잡기 체험,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대하 가격은 1kg 기준 포장 판매 45,000원, 식당 판매 6만 원으로 통일됩니다.